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 장관이죠. 이 외교부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었던 로이청 외교부 부부장이 돌연 중국의 TV, 라디오, 방송 등을 총괄 관리하는 이 국가광전총국 부국장으로 수평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중국 당국이 전랑 외교, 그러니까 늑대전사 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을 중국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설명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러이청 부부장의 광전총국 부국장 이동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 중국 외교부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 인사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사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러이청은 외교부 상무부부장으로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또 치웨이 외교부 당위원회 서기위원 이 외교부 서열 3인자였습니다. 또 4명의 외교부 부부장 중에서 서열 1위였고 여기에 유일한 중국 공산당 19기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장의 뒤를 이어서 차기 외교부장 후보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런 러이청이 이 광전총국 국장도 아니라 상무부국장으로 수평이동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건 좌천 인사다, 강등 인사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당장 이 광전총국 국장으로 승진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쉬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이 이 광전총국 수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외교부장 후보였던 러이청이 승진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매체인 연합조보는 지난 15일 올해 59살인 러이청으로선 사실상 정부장급, 그러니까 장관급 승진 기회를 잃었다 그러면서 내년 부부장급 연령 제한인 60세 정년을 채우고 광전총국 부국장 경력을 끝으로 은퇴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러시아 통인 러이청이 왜 이 외교부 부장 후보 대열에서 탈락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남습니다. 이 러이청은 지난 1986년 외교부에 들어와 가지고 구소련, 동유럽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외교부에서 사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 그러니까 동유럽국 이런 겁니다. 구소련, 동유럽국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주로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대사직도 러시아 대사, 카자흐스탄, 인도 대사 이런 직을 지냈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러시아하고의 밀월 관계가 계속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18년 외교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던 겁니다. 당연히 러시아에도 능통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는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대표적인 러시아통을 외교부장으로 승진시키지 않고 오히려 비외교 파트로 전직시켜버린 이유는 과연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연합조보는 러이청의 이번 인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를 오판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러이청은 러시아 통으로 외교부 내에서 러시아, 동유럽 관련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연합조보는 이어서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국 지도부가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교민 철수라든지 또 서방국의 비판에 중국이 피동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러이청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당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중러 관계는 상한선이 없다, 종착역은 없고 주요소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 양국 간의 밀월 관계를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조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런 중러 밀착은 서방 국가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러시아 밀착 전략이 오히려 중국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었고, 이것이 이 러이창의 경질 배경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중국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에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한다, 이런 중립적 입장을 표방해 왔습니다만은 서방 세계는 이를 전혀 믿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러시아하고 밀착하는 중국을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도 23일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의 차기 외교부장으로 거론되는 러이창의 강등은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니케이는 이 러이창의 강등은 한마디로 러시아 푸틴을 오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문가인 러이창이 최소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하려는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이걸 시진핑 주석에게 귀띔해 줄 수 있었어야 하나 러이창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시진핑이 설사 러시아하고의 관계 심화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전문 외교관인 러이창으로서는 전쟁의 후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어야 하고 또 최소한 러시아하고 서방 세계와 중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만들었어야 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니케이는 또 이 러이창의 중러 관계 밀착 발언은 미국 행정부나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하고의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비판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러이창의 사실상 해임은 중국의 외교가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 러이창을 외교에서 배제시킨 것은 이 중국의 외교 대전환을 시작하는 첫걸음일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특히 러이창이 한때 당 중앙외교위원회 비서실 부국장을 지내면서 시진핑 주석을 가까이서 보좌해 왔었다는 점에서 그의 강등은 더욱 눈길을 끕니다. 특히 그의 전격적 인사가 시진핑과 푸틴이 전화를 통한 회담을 하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러시아는 대표적인 러시아통의 외교적 강등에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니케이는 내다봤습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이 러이창의 전격 경질 배경을 이해하려면 인사 조치가 있기 하루 전 중국의 최고 외교 책임자인 양세스 정치국원이 룩셈부르크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4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이루어진 직후에 이어진 이 양제스 설리번 만남은 이 시진핑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니케이는 정리하면서 중국의 외교관은 온건파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균형 유지를 원하는 은퇴한 당 원로와 노회한 당 간부들이 배경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온건 외교 노선 추종자들이 러이창의 경질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러이창의 발언들이 중국을 겨냥한 제재 등의 법 제정에 악용되었다는 점을 이들이 주목했다는 것이 니케이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왜 러이창에 대한 강등 성격의 경질을 용인했을까요? 니케이는 여기에는 외교정책 그 이상의 내용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올 가을에 이제 당 대회에서의 지도부 개편, 그리고 내년 3월에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그러니까 전인대에서의 중국 외교당 구성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양세스는 이미 72살이기 때문에 은퇴하게 될 거고요. 그 후임으로는 현재로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물론 왕이의 외교 담당 정치국원 승진은 칠상팔하라는 정령 규정에 위배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부장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미국과 관련된 경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부장이 양세스의 뒤를 이어서 외교의 제1인자가 되고 친러시아파인 러이창이 왕의 후임이 된다 그러면 중국의 외교 노선은 누가 보더라도 늑대전사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미국과 외교 관계를 심층적으로 펼쳐나가야 될 중국으로서는 왕이 러이창이라는 카드가 사실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69번째 생일을 맞은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을 때 그 자리에는 평소와는 달리 러이청은 배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날 경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니케이는 시진핑 푸틴 간의 생일 축하를 위한 전화통화 내용은 그래서 크게 마음에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신문도 지난 17일 중러 관계에 밀착하지만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유튜버는 1500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 자체가 그저 푸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을 뿐이지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결국 이 중국의 외교가 러시아가 아닌 미국을 제1순위에 두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니케이도 시진핑은 중국 외교 당국에 바이든과의 회담을 최우선 과제로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고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앞두고 친러 외교의 핵심 인물인 러이청을 하차시킨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기 외교부장 선출을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그릴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니케이는 그러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시사점은 당의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과의 중국 외교를 재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